진짜 거품이고요. 네. 다세대 빌라 사실 때도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은 거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것들은 솔직히 그것들을 사기쳐갖고 판매한 중개업자나 그 건축업자도 잘못이 있지만 네. 그걸 매수하신 분들도 그 정도는 체크해 보셔야 돼요. 대표님, 가격 중심의 마켓 타이밍으로 바라봤을 때는 네. 절대 청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둔촌주공 아파트였습니다. 누가 그런 거? 올해 1월 달 초만 해도 아. 김학렬 소장님은 그렇지 않으셨지만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100% 미분양 날 거고 이거는 뭐 이제 줍줍 청약가도 안 낸다. 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올해 뭐 이제 12월 1월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둔촌주공 청약을 적극적으로 권하셨던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네. 이것이 어떤 입지 중심으로 바라보고 마켓 타이밍은 100% 맞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투자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집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둔촌주공은 지금 규제가 풀렸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들어가기는 아직도 좀 어려운 조건들이 있거든요. 취득세 문제도 그렇고 네. 실거주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사셨을 거고요. 투자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실 분들이 사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 분위기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나는 게 맞았을 거예요. 분위기상 보면.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분양을 받으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미분양이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투자자들이 갖고 갈 거였어요. 너무 좋은 상품이라서.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아파트는 둔촌동입니다. 강동구 둔촌동이고요. 지금 강동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고덕동에 있는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예요. 고덕주공 2단지를 지금 재건축해서 입주를 했고 입주가 된 지가 벌써 한 이제 3, 4년 차가 됐네요, 벌써. 그 아파트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5,000세대가 넘는 단지고 고덕역이라고 하는 이제 초역세권에 있고 지금 9호선도 들어갈 예정. 정말 좋은 입지인데 그거보다 2배 이상 좋거든요. 둔촌주공 아파트가. 근데 그 고덕 그라시움보다 가격이 싸잖아요. 그럼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해봐도 이 아파트가 저는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수치만 보고 통계만 보고 탁상 공론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 집 마련 하셔야 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고독 그라시움은 가는 것들은 막지 않으면서 이건 또 후분양이라서 1년만 기다리면 입주를 하거든요. 내년에 바로 입주를 합니다. 네. 이거를 왜 거부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12,000세대 상품이거든요. 네. 이게 뭘 비교해 보시면 좋냐면은 과거에 헬리오시티 분양할 때도 똑같았어요. 9,110세대인데 송파구 가락동입니다. 그거 분양할 때 왜 분양을 받냐? 그 2천만 원 중반대, 2,600만 원을 분양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비싸다 그랬어요 그때. 헬리오시티도. 가락동은 안 돼. 네. 왜냐면은 솔직히 인기가 없었고요. 가락 시형 아파트 자체가 다 소형 평형대였고 사실은 원주민들이 좀 가난하신 분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잠실주공 엘스 리서치 트리즘 레이크페이스랑 비교할 것도 없고 밑에 회미리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낡았죠. 재건축을 이제 시작할 단지인데 거긴 중등이라서 거기 사시는 분들도 심지어 욕을 했어요. 야 헬리오시티 아무리 새 거라도 나 저기 안 산다. 너무 동감이 좋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헬리오시티가 제일 비싸요. 권역에서. 23억 정도까지 갔죠. 그래서 심지어는 붙었어요. 엘스 리센츠랑 가격이. 근데 누가 보더라도 헬리오시티가 송파구에서 봤던 헬리오시티 위상보다 둔촌주공은 강동구에서 원래 제일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 제일 좋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 강동구에 있는 원래 별로 좋지 않았던 고덕시 그라시움보다도 싸게 분양을 하는데 그걸 비싸다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 생각은 전 모르겠어요. 본인이 싸게 분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미분양이 나면 줍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상식적으로 해도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이 부동산 수요 조속 가격 분석을 해서 시공사나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아무리 분석해도 둔촌주공은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싼 상품은 절대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기회가 되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보면 초소형이 있습니다. 5984는 인기가 많으니까 논의를 하는데 49 타입이 있고 39 타입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아파트 그 평형대로서 12,000세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는 단지 한 군데만 꼽아보세요. 야, 그 정도 평형에 제가 한 1-2천 세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거든요. 12,000세대는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12,000세대의
커뮤니티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단지는 거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대형 아파트 살지 않고 초소형 아파트 사더라도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건 이건 상품적인 측면. 일단 입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좋아요. 여기는 강동구가 아니라 웬만한 송파구보다 좋고요. 솔직히 저는 헬로시티 입지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예. 근데 그렇게 좋은 입지에다가 좋은 상품에 12,000세대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 그럼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죠? 저도 그때 계속 그렇게 방송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뭐 분양은 결국 잘 됐죠. 뭐. 그때는 물론. 이제 이제 미분양 여기도 날 거고 마켓 이제 시장 상황, 금리 상황,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가격이 이제 거품이 빠질 거다. 13억 5천 84 기준. 야, 저거 조금 한 1, 2년 기다리면 이제 입주할 때 마이너스 피 날 거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우세했었죠, 당시에. 앞으로는 이제 제가 하도 요새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이 없을 텐데 네. 이건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택자분들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빠질 수가 없는 게 빠지면 그 1주택자분들이 팔질 않아요. 이거 팔고 어디 갈 거예요 도대체. 자꾸 이걸 팔고 2030년대에서 집을 사라고 네. 강요하시는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럼 이거 팔고 어디가 사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분들은 가격이 빠지면 안 팔아요. 그분들이 안 팔기 시작하는 순간 지지 가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엘스도 그랬고 리센치도 그랬고 트리지움도 그랬고 레이크프레스도 그랬거든요. 네. 엘스가 작년에 딱 한 번 거래가 됐는데 17억에 거래됐습니다. 그거 저는 분명히 직거래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는 사람끼리 거래한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20억대 하던 게 19억까지 살짝 내려왔었어요. 네. 근데 19억까지 찍고 바로 20억, 21억, 24억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스 리센치의 국민평형 기준은 지금 아마 2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하반 지지선이 상품이 거거든요. 만약에 17억 상품이 나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사요. 20억대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집값이 빠지고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여러분들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급 입지면은 집값이 빠지면 손해보고라도 팔 거예요. 근데 상급 입지잖아요. 네. 더 이상 올라갈 때도 없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런 상품들은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방 지지선은 고가 아파트나 고급 입지에 많은 것들이고 이런 좀 던지는 상품들은 하급 입지에 많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두 개를 자꾸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긴 절대 금액이 싸다고 안 빠질 거라고 하는데 그건 더 빠질 수 있어요. 평당 1,000만 원 지지선 그런 거 없어요. 지방 가면 아직도 평당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허다해요. 가격 안 올라갑니다. 그것들은. 근데 오히려 평당 1억이 넘어가고 2억이 넘어가면 그건 안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거 팔고 어디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 환경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팔고 그럼 갈 데가 없어. 더 싼 데가. 그렇죠. 네. 다 비싸. 이 정도 가격은 해. 그럼 그냥 안 팔고 기다리면 또 나중에 오르겠지. 단적인 또 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남 더힐이라든지 그 네.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건 일반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네.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죠. 세컨드 하우스, 그것도 메인 하우스, 그 사람들 다 세컨드 하우스예요. 메인 하우스 아닙니다. 그거 가격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더 올랐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거품론이 나와서 결국에 위에부터 다 거품이 꼈으니까 내려와서 둔촌주공도 빠진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단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상단에 있는 건 거품이 없어요. 하단에 있는 게 거품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거품은 어떻게 하냐면요. 상단 가격을 역전하면 그건 거품이에요. 무조건 상단 가격 밑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단에 거품이 끼는데 상단에는 거품이 없어요. 그건 지불한 가격 마음이에요. 내가 100억에 분양해도 200억에 사고 싶으면 20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지불하겠다는데 그걸 왜 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수 없는 가격이라고 거품이라고 치부해보는 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인 것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거품을 평가하고 싶으면은 하단에 있는 것도 찾아보시면은 지금도 거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언론에 안 나와요.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우리 저렴한 빌라 시장이라든가 예. 혹은 부동산 지방 부동산 중에 막 요 상승 분위기 타고 많이 올랐던 지방 부동산들은 그렇죠. 사실 언론에서 여기 너무 거품이다라고 다뤄주진 않죠.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은 주택들이 있어요. 다세대 빌라가 대부분인데 그것들은 왜 거품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진짜 거품이고요. 네. 다세대 빌라 사실 때도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은 거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것들은 솔직히 그것들을 사기쳐갖고 판매한 중개업자나 그 건축업자도 잘못이 있지만 네. 그걸 매수하신 분들도 그 정도는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럼 요거 네. 조금만 얘기를 더 해주시죠. 네. 매매가랑 전세가가 같은 빌라 혹은 뭐 네. 아파트는 왜 사면 안 되는 건가요, 대표님? 역전세 나면 어떡할 거예요? 역전세가 우려되니까. 그럼 100% 역전세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안 올라요. 그거는 실거주용 아니면 월세 받는 용입니다. 월세 받는 용은 시세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월세용이고 월세 베이스로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 2021년도 시장이 얼마나 나쁜 시장이었었냐면은 아파트를 못 사게 하니까 이게 좀 초보 투자자들이 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것들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시세가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는 시세가 올라간 상품이 아니라 월세 수익률을 챙기는 용도였었거든요. 네. 그 시장이 괴란됐다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규제가 필요한데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엉키는 거예요. 그거 다 피해자들이 다 초보 투자자들 아니면 실수요자들한테 갔거든요. 투자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 쪽에 대해서는. 그럼 다세대 빌라라든가 어떤 지식산업센터 혹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월세 수익률로 매매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가 막 낮고 이럴 때는 매매가가 올라가기 어려웠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세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전세가랑 매매가 갭이 얼마 안 되네. 투자용으로 사볼까? 이게 변질이 돼서 가격이 올라갔다. 그렇죠. 그런 건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런 상품은 월세 수익률로 따져 보셔야 된다. 예, 남을 사기치기 위해서 사실 분들은 제가 막을 수 없겠지만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예, 그건 다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둔촌주공 얘기로 돌아가서 네. 둔촌주공이 분양가가 이제 84 기준 13억 5천만 원인데요. 그다음 옵션이랑 이것저것 하면 14억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 너무 비싸다, 비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어떤 규제 완화도 나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 무순위 청약까지 뭐 간에만 했지만 결국 완판이 됐단 말이죠. 네. 당시에는 이거 봐라 부동산 분위기 너무 안 좋다. 1차 완판을 못 시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예. 대표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결과가 조합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일을 24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양을 했는데 네. 첫날 완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분양가를 책정을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첫날 완판이 됐다. 예.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조금 잘못된 거죠. 너무 싸게 그 분양가 책정한 사람 팀장이면은 잘라야 돼요. 시장 조사 안 한 거잖아요. 너무 싸게 분양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네. 되게 이렇게 질책이 들어가는. 아니 잘라요, 진짜. 정말. 예, 왜냐면 시행사 같은 경우는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네. 12,000세대잖아요.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총 예. 이 금액이 정말 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05년도에 김포 고촌지구의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합에서는 평당 900만 원대 분양을 하고 싶어 했고 네. 그다음에 시공사에서는 이제 700만 원대 분양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판단을 해달라고 갤럽이 갖고 온 거예요. 네. 조사했더니 900만 원, 1000만 원대 분양이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분양하는 업체에서 우리는 인정 못 한다고. 또 조사를 했어. 똑같은 조사를. 근데 조사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900만 원 중후반대로 분양해서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제안했던 분양가 때문에 그때 고촌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1,300억이 더 났어요. 조사 비용은 3천만 원이었었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그게 2,000 몇 세대였었는데. 근데 이거는 12,000세대잖아요. 그러면은 200만 원 올려서 근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조사들을 1년에 100건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분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네. 소비자 입장은 싸게 좋은 분양하면 되겠다고 좋게 하겠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싸게 분양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득을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조합 입장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게 분양이 제일 잘 된 거냐면은 분양을 하고 미분양이 나요. 미분양이 나요.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나야 돼. 나야 되는 거예요. 나야 돼. 미분양이 안 나면은 분양가 잘못한 거예요. 1차 원판, 2차 원판 네. 너무 싸게 팔았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날 좀 살짝 미분양.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겠지만 완전 살짝 그러니까 분양될 때는 한 대수 이제 나오고 계약분 중에서 미계약분이 나올 정도로 해서 그것들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완판시키는 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1년 넘어가면 조금 또 이제 악성이 될 수 있으니까 네. 3개월 전후에 딱 파는 게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 그럼 어느 정도만 5, 60% 계약이 되고 예. 나머지 한 3, 40%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나머지 다 판매할 수 있는 정도. 예. 그게 딱 베스트적인 분양 전략이에요. 그렇게 분양하는 것들을 목표로 대부분 전략을 짜거든요. 둔촌주공 어떻게 됐어요? 둔촌주공이 말씀하신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한 달도 안 걸렸죠. 예. 그럼 분양 잘못한 거예요, 또.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정부가 살려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비싸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아요. 입이 너무 아파서. 왜냐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진짜 너무 초등학생 수준의 분석 얘기라서
그걸 비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고독 시험보다 싸야 돼요, 그라시 시험보다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그거 하나만 보면도 아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옵션을 풀로 해도 싸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건데 그걸 자꾸 왜 싸다 비싸냐는 아직도 논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간단한 논리인데.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어떤 입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실제 분양하시는 그런 업체 어떤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둔촌주공이 당시에 이게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입지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특히나 그런 게 있는 거죠. 소장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분양가를 책정하는 어떤 그런 어떤 조언해 주신 그런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시장이 변화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를 해요. 네. 그 전에는 허그에서 분양가 통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나오는 분양가가 비쌀 리가 없어요. 근데 자꾸 왜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시가 비싸게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지금은 저 평균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전문가들이 끝까지 우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의견 잘 들었고 실제로 둔촌주공으로 좋은 결과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맞는 판단을 해주셨던 사례가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서 좀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양쪽 다 얘기 들어보자. 네, 아니 양쪽 다 얘기 듣지 마시고요. 한쪽만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살 이유를 왜 들어요?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가끔 요즘은 이제 그런 뭐 세미나 같은 경우나 유료 세미나 특히 양쪽 의견을 다 듣는 유료 세미나는 저는 아예 안 나갑니다. 그건 오시는 분들한테 민폐예요. 여긴 사지 말라 그러고 여긴 사라 그러고 도대체 소비 유저들한테 어떤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료 세미나나 뭐 교양 강좌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강좌들은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도 무료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돈을 주고 사지 말라는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세미나는 가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콘텐츠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스마트 튜브 TV가 그런 콘텐츠입니다.